제가 웅비를 처음 만나게 된 게 이제 웅비가 7살 때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단편 영화를 함께 작업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또 이렇게 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웅비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8살 웅비도 만나고 9살 웅비도 만났는데 여전히 눈물 연기를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어요. 그때 뭐 재밌었던 거는 그냥 제 이야기를 찍은 거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제가 연기한다는 것도 뭔가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 힘들었던 거는 그 오디션 보는 장면을 찍을 때 그때 진짜 오디션 보는 것처럼 긴장이 돼서 그때 연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좀 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잘 도와달라고 하고 잘못하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때 좀 사랑이라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 운동장에서 처음에 너무 추운데 이렇게 계속 눈물을 못 흘려서 눈물이 날 수 있게끔 감독님이 화를 낼 건데 이건 가짜로 내는 거고 하면서 결국 저도 화를 냈는데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막 이런 게 싫어서 영화를 찍는데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러고 자괴감 들고 다음번에 사랑이가 또 우는 장면이 있었어서 그때는 같이 울었어요. 제가 이제 대본에 눈물 연기가 있으면 되게 벌써부터 걱정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연습을 할 때는 돼도 오디션장 그 분위기도 있고 잘 연기가 안 되니까 나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눈물 흘려야 되는데 또 못 흘리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 영화 속의 박웅비도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게 저랑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받긴 받는데 뭐 그렇다고 오디션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연습하고, 그래도 오디션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이제 오디션이 끝나고 난 후에도 한 3일 정도는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받기도 해요. 제 성격이 원래 긍정적이고 쿨한 성격이어서 별다른 방법 없이도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고 하긴 하지만.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웅비의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는 오디션이라는 게 아역 배우들한테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로 1등, 2등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 빨리 흘리는 걸로 이렇게 순위를 겨루는 장면을 생각했어요. 어린이집 앞에다가 이렇게 인형을 놔두고 그걸 다시 뛰어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들고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로는 잘 안 나왔는데 그게 되게 내리막길 이렇게 그렇게 약간 가파르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인형이 덩치도 크고 안에 나무가 들어있어서 좀 무거웠거든요. 그 씬을 몇 컷 찍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뛰어갔다가 잘 안 올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을 때 이제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장면 촬영할 때 진짜 정말 모든 컷이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웅비한테 웅비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해? 이러니까 웅비가 감독님 이게 원래 저인걸요? 이랬나? 그랬었어요. 아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경쟁을 조장을 한다거나 혼내서 올리는 것을 뭔가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역 배우들 중에 테니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본 거를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아역들은 항상 슬픈 역으로만 나올까? 애들은 참 행복한 존재잖아요. 해맑고. 근데 왜 그런
씬도 별로 없고 그런 역이 별로 없을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역 배우 박은비가 이렇게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언니네 영화관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또 기쁠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역배우 박은비라는 영화를 감독님이 되게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끝나고 언니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독립 영화들도 한번 보고 싶어요. 감독님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쓰게 된 배경은 진짜 그냥 우연한 제 개인적인 한 일 때문에 쓰게 됐어요. 딱 작년 추석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좀 소란스러웠어요. 택배가 좀 상한 약간 음식 물건이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경비실에서 그냥 택배를 받았으니까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이거를 왜 이렇게 보관했느니 어쩌느니 약간 이런 조금 불합리한 좀 처사를 좀 보게 됐어요. 그 상황을 보고 문득 유통기한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저 경비 아저씨처럼 불합리를 당하는 일자리 문제랑 같이 연결해 보면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제가 이제 한창 유통기한을 쓰고 있을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분의 부모님이 뭐 상을 당하셨는지 거기에 병원에 가 계셨었는데 그 안에서 지금의 저희 영화의 지숙과 영희와 미영 약간 그런 캐릭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뭐 나긋나긋하고 너무 착하시고 막상 친구들 같이 한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도 큰 소리 낼 줄 알고 친구들 앞에서는 할 말 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애가 많이 몰랐구나, 좀 소홀했구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지속 캐릭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맨 마지막에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벅차고 나가고 아이들 집으로 향한 그 선택이 가장 큰 선택이었다 생각해요. 사실 단순히 유통기한이 자칫하면 사실 그냥 일자리 문제로 끝날 영화이거든요. 많이 봤던 영화, 뭔가 좀 현실에 불평하는 영화가 될까봐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희망을 찾아 나가고 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한 역할을 한 게 남매 아이들의 설정이었어요. 그 남매 엄마와의 대화씬 그게 좋아요. 사실 이미지는 별거 없어요. 같은 한 자식을 둔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뭔가 캐릭터가 충돌했을 때 느낌들이 되게 저는 그때 시너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목의 유통기한처럼 유통기한이 단순히 상품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을 가지고도 유통기한을 좀 논하지 않는가. 지숙이 스스로가 남매를 통해서 어른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많은 큰 성찰을 하는 인물이길 바랬고,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패배자가 된 게 아니라 그게 어느 누군가일지 몰라도 제 영화에서는 남매였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구원의 손길을 뻗는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 약간 이런 얘기를 담고자 했었어요. 대체적으로 영화들이 여성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소모적인 역할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진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와서 여성 입장에서 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봤어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이야기들, 영화들의 캐릭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영화들을 보면
유통기한이 진짜 유일한 여성이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여성이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 남자가 주였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번 경험 때문에서라도 한 번 더 뭐 앞으로도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여성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관객 없는 영화제를 주로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한 감도 있고 좀 아쉬운 감도 있고 이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좀 복잡했어요 제 마음. 처음에 연락 오셨을 때 온라인 사연 괜찮을까요?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이렇게라도 제 영화를 틀어주셔서 조금이라도 관객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교수님께서 너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너가 속한 세대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환불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됐죠.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사 취소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겪어본 일이더라고요. 취준생 중에 30% 정도가 입사 취소를 겪어본,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죠. 취업턱을 다 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카드값은 남아 있고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가라는 이제 다시 또 생계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는, 아예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이제 다시 발걸음을 딛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뭔가 희망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인데 다시 절망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좌절감은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입사 취소라는 걸 겪은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일을 위해서 당장의 오늘을 나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수진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입사 취소라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계속 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취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접할 길이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입사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토플이라던가 어떤 뭐 스터디라던가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나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그 예민함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인들도 해결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니까 그 예민함이 되게 날카롭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불안함들에서 오는 예민함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스터디 장면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옷을 환불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수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수진이 환불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상품화된 가치로 평가를 받는 이 선택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진이가 옷을 환불하지 않는 그 선택이 수진이가 앞으로 어쨌든 이 옷을 입고 말겠다라는 의지 같은 것들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엔딩 장면을 사실 제일 좋아하는데요. 시나리오는 원래 그냥 편의점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을 하다가 졸면서 끝나는 거였는데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나아갈 것이다라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배우님 머리가, 민경영 배우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묶어볼까요? 라고 이제 둘만 얘기를 한 거예요. 촬영 감독님이 딱 너무 센스 있게 그걸 또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 주셔서 그걸 되게 잘 포착해 주셔가지고 사실 엔딩이 아예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뭔가 그리고 나서의 장면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카메라가 이제 수진과의 거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수진이들의 모습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상품을 환불하는 것에도 규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정작 사람한테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런 이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유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두 가지의 어른의 모습을 좀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이제 입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를 하는 모습이라면,
옷가게 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싸 안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진정한 어른들의 모습, 청년을 감싸 안는 뭐 기성세대들의 모습 이런 것들에서 사실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한 여자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연약함만 가지고 있는 여자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연약함이 없는 여자도 없을 것이고 다각도적으로 고민된 어떤 하나의 단어로 치환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도 역시 이제 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캐릭터로 좀 승화를 시켜서 그려보고자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불을 만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환불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조금 더 차가운 현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의 희망을 잡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원인의 영화관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